이번 시간에는 5번째 사회보험법인 노인장기요양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5번째 사회보험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목적주역이 있습니다만 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의, 기본원칙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정책 분석하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문서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정책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할당 보면은 원칙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을 하되 65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합쳐서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해서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나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 등 십수개의 이런 것 등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등이라고 한다. 이 중에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은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적어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가입자는 좁아서 어떻게 되면 가입자는 이걸 쓰고 건보 가입자와 동일하지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는데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급여는 당연히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하되 급여는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해서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를 또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에 따라서 재가급여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는 특별급여 아니에요. 특별현금급여는 3가지가 있는데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또 요양병원 간병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설명했지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은 이건 조세로 운영되겠지요. 조세. 국가지원금으로서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는 건보공단에다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국민건강은 14%죠. 이 노인장기형 20%를. 다음에 보험료는 당연히 사회보장성 조세지요. 사회보장성 조세로 공공재원입니다. 이 사회보장성 조세는 통합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독립하여 분리회계하여야 된다.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민간 재원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지면상 쓰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동인 일부 부담금으로 재가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공공재원과 여기에 있는 민간재원의 혼합 운용 방식이라고 이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선수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이냐, 전달이라고 할 적에 당연히 여기는 건보공단에서 우리 의료보장의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에 입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교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노인 등, 바로 이게 바로 적용범위, 할당의 원칙이죠. 띄어쓰기가 안 돼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자꾸 되어 있네요.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 띄어쓰기 없이로 인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자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거기 오면 장기요양급여 해놓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종래는 3개였습니다만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서 거기 보면은 기본 원칙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그렇죠? 자율성 존중이요. 다음에 2번째, 기존에 있었던 걸로서 적정 제공의 원칙. 3번째,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4번째,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으로 이렇게 종래는 2, 3, 4항으로 이렇게 곧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만 이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까지 포함됨으로써 당연히 이제는 한번 나와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1항과 6항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다음에 6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 요양 사업의 표준. 한 문장입니다. 만약에 표준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는, 또 표준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 요양 사업의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표준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 요양 사업의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거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을 보면은 여기는 건강보험과 똑같죠. 거기 오면 관장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 2000년부터 단일 보험자주의가 운영된 이래로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기요양보험 1, 2, 3년이었는데 건강보험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언제나 서비스로 나오되 착시하지 말라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양과 사망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과 사망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원금도 있지요. 거기 58조로 오면 국가지원금은 얼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당해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 나와 있지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거기 오면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이것은 왼쪽 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고 국가부담은 조세 아니게 공공재원이죠. 그런데 본인 일부 부담금, 이건 민간재원입니다. 다양한 기준은 있지만 가장 기준 중에 기초인 것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때 재가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그리고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의도 있지만 1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지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피부양자가 장기요양을 인정해 주십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가입자 말고 건강보험 가입자 말고도 극빈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입자도 있죠. 그래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등급 판정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거기 등급 판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등급 판정은 이제는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되냐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큼 받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점수로 해서 95점 이상, 75점 이상, 61점 이상, 51점 이상 이렇게 해서 분류한 1, 2, 3, 4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볼까요?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5세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65세 미만의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노인 등을 가족으로 데리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또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이런 해서 그 표현들 차례대로 나열해 주시고 점수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으로 해서 1, 2, 3, 4등급 봐주고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별표할 것이 바로 5번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받았을 때 그런데 갱신 결과 이전의 등급과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그때도 똑같이 1년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유효기간을 4년으로 2, 3, 4등급은 3년으로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으로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늘려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 이미 우리가 판서는 것처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가급여는 쭉 보시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그 기타 재가급여가 쭉 재가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이 6개의 급여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방문간호만 빼면 나중에 노인복지법상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5대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라는 걸 봐주시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달한 날로부터. 이건 그렇죠. 도달한 날로부터. 때문에 이건 소교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예의로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까지 그래서 실질적 법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이런 기간 중에서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항과 2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에 수급자의 보호가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사유보장기본법 사유보장수급권에 소위 금지조항이 있지요.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당연히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에 있는 예금에 대한 채권 그것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특별현금급여로 지급된 소위 예금에 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별표하시고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종래와 달라진 내용이거든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사항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장기요양급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에다 액센트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기관 그런다면 뭐가 있습니까?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등을 실시하는 이런 기관 등을 통틀어 재가급여기관이라 하고 그리고 노인 요양기관을 대표로 하는 시설급여 당연히 이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명세를 어디다 통보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단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도 우리가 다뤄지는 문제가 됩니다. 결격사유.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 기관을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오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자, 4번 별표하시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장기 요양 기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형의 집행,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냐, 5년도 체크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나지 않은 집행유예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4번과 4호와 5호가 함정, 5년 기억해 주시고 파산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참 드문 횟수로 장기요양기관에 거기 나오는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 중요 표시하죠. 보통 우리가 3년 아니면 5년, 아까 이처럼 소위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기간으로 1등급 4년, 2, 3, 4등급 3년,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2년, 이런 것은 일단 아주 어정간 6년이 나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 지정의 갱신도 있는데, 지정의 갱신 쭉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읽어봐 주시고, 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그 보호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오면 적절한 조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래와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의 행유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아주 많죠. 사소한 청소부터 하물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오는 것은 무슨 체전박 가꾸기,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 등이 아주 다반사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그런 무지한 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이라는 그 표현이 참 애매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대 사회보험에는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장기요양위원회 있지요. 사회보험에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모두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요양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번에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보시면은 3항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이렇게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는 공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위원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거기도 줄을 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지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둡니다. 거기 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를 둔다. 또 등급 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로 둔다. 다만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또는 한 곳에 2개 이상을 이렇게 둘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1항과 2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장기요양위원회 그쪽이 있는데,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서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절차는 5대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건강보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의 권리구제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4개는 모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가 이의신청의 심사청구라는데 여기에다가는 8번의 제목이 권리구제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권리구제라고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회보험의 권리구제는 모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그 이외에도 행정소송도 들어있다. 여기 보면은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 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좋습니다. 둘째 줄, 공단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선수학습을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5대 사회보험의 권리구제 절차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첫 번째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고 다치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이 있었다면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것을 어디에?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다. 그리고 3호 56조의 1호 가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2항에 재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장기요양 거기 보면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쳤으면 이건 행정심판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는 없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공단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 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고 또 심사청구를 넘어서 재심사청구에도 불복하는 자 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째 사회보험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 그중에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